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9호 제10면 기사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평생 학습 플랫폼 오손의 일각의 현판식.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지역 내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오손의 일각의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손의 일각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교육부 지원사업 오소클래스의 하나로 장애인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상점에서 학습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오손의 일각에는 상점주가 강사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동네 상점이다. 현재 56개소, 상록구 29개, 단원구 27개, 갓 선정돼 자립생활, 미술, 스포츠, 음악,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는 오손의 일각의 외에도 건강한 장애인 가족을 만들기 위한 가족 도닥 프로그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학습 둘레 모임 운영 등 모두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안산시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국토부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 허그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운영시간 내 방문하면 상담 창구에서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지역번호 02-6917-8105을 통해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문 상담은 법률 심리 상담만 지원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소 운영을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7번째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 안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6일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제27호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인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 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이다.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안성시 지역 주민의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 등 정신건강 및 관련 복지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치매 조기 검진, 연계 치매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동참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치매 극복 선도 단체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임명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지역사회 치매 극복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진 안성시 보건소장은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을 통해 앞으로도 두 기관이 지역사회 치매 극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더욱 탄탄한 치매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등은 안성시 치매안심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678-3004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시 평생직업교육 성과 확산 포럼 성황리 개최. 안양시는 지난 15일 안양시 대림대 연성대가 공동 운영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하이브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성과 확산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성대 인스피레이션 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하이브 사업 실무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하이브 사업의 성과 및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두 차년도 과업을 진행 중인 하이브 사업은 지역 정주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 학관 컨소시엄을 통해 지식 기반 문화 콘텐츠 산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성인 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산업체 전문가 협력 강해 등 지역 특화 분야 프로젝트 기반 교육, PBL을 발판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학과 지역 인재 인증제, 하이브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지원 교육, 골목상권 살리기 버스킹 프로그램 등 지역 공헌을 위한 교육과정들도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2022년 대림대, 연성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작년 한 차년도 연차 평가 결과 수도권 내 유일한 A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도 안양시는 대림대, 연성대와의 끈끈한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평생직업교육 발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 일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첫 정기회의 개최. 일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갑진년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일중면에서 추진한 특화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사업 활동 방향과 신규 사업, 밀도 있는 사례 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일중면에서는 50대 홀로 사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서 지원 사업과 주택 화재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 지원, 거동 불편 고령층과 중증장애인 가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손잡이 및 레드 전등 설치 사업 등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박승남 일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난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부터 80대의 고령 독거 농민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일중면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아동의 부정적 행동을 미리 발견해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아동 정서 지원 프로그램 디딤돌, 어르신 안전 보행을 위한 건강 지팡이 지원 사업 등의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원섭 일중면장은 2024년에는 그동안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보다 살기 좋은 일중면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 의료계 집단유진 대비 시민 의료 공백 최소화의 총력. 안양시가 최근 의료계의 집단유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현황 점검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시는 20일 오전 9시 45분 시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의료 공백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진료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관내 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 동안구, 과안양샘병원, 만안구 등 두 곳이다. 시는 전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한림대성심병원은 레지던트 중 20여 명이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안양샘병원은 아직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에 따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보건소는 이달 7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향후 의료 공백 발생 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양시 의사회 및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상환 발생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